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설명드릴 거고요. 이론이라서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 참고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프론트엔드, 세 번째는 백엔드 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패턴. 첫 번째, 디자인 패턴이 뭔지? 예, 디자인 패턴은, 뭐, 여기 그냥 빨간색만 읽어보셔도 돼요. 예, 설계 패턴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 영역, 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한 1940년, 30년대, 4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40년도부터 로켓 쏘아 올리려고 시작했던 게 소프트웨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목적은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40년대부터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 현재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해왔을 거예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개발했던, 선배들이 개발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동안 많은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왔겠죠.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근현대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면서 문제가 있었겠죠. 예, 내가 이번에 옛날에는 이제 다 CLI라고 하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까만 도수창에다가 텍스트를 쳐가지고 뭔가 명령어를 쳐서 뭔가 프로그램한테 일을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주로 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UI 이렇게 UI가 없는 화면 까만 창에 그냥 텍스트로 명령어 기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해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요즘은 UI가 있죠. GUI라고 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화면 기반의 마우스 기반으로 해서 GUI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랙션을 하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까만 창에서 명령어를 치어가지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돌렸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러면 까만 창은 너무 답답하니까 사용자들한테 화면을 보여주고 화면 안에 어떤 UI, 예,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형태에 보여지는 것을 UI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이든 이미지든 뭐 텍스트 박스든 다 UI예요. 예, 그래서 이런 UI 요소를 화면상에다 보여주고 뭔가 사용자가 이렇게 UI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개발하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이번에 해보자라고 한 게 아마 윈도우즈 OS가 나오면서겠죠? 맥 OS나 그때 나오면서 맥킨토시나 윈도우즈 OS가 나오면서 마우스라는 걸 들여오면서 이제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이제 나왔겠죠. 근데 초기에는 GUI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엄청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처음 개발해 보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 돌아가셨을 것 같긴 한데 처음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들이 엄청 맨땅에 헤딩했을 거잖아요. 딱 봐도. 예, 그래서 맨땅에 헤딩해가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니까 좋더라. 예, 이런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고요. 유형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설계 패턴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 5년이 지나면 5년차 개발자가 될 거고 5년차 개발자 시점에서 또 새롭게 개발 시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선배들이고 선배들이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뭐 어떤 경험이나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매뉴얼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계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걸 마치 족보처럼 있다라고 하면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그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에요. 설계 패턴. 그래서 별거 없다라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적이 뭔지 대부분 다 아시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적은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적입니다. 예. 부차적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것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뭔가 비즈니스 유형이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을 개발을 한다거나 사용자한테 뭔가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직면할 것이고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포기를 해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유산이 안 남아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합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방안,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중요한 건 정리 계승한 거예요. 정리 계승. 예, 한마디로 족보 같은 거라는 얘기죠. 예, 옛날부터 착한 사람이 많아서 자기네들 고생했는데 우리 후배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 설계할 때 애초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개발할 때 훨씬 덜 고생할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 계승, 정리해 놓은,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들, 또 설계 방식들을, 설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목적 자체는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정리된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다양한 개발 세대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동일 유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및 방법론으로 현재는 이제 설계 패턴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설계 패턴은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고 하면 한 10여 년 전, 아니면 한 15년 전쯤, 제가 25년 차 개발자니까요. 어쨌거나 15년 전쯤에는 이 설계 패턴이라는 건 고급 개발자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 그리고 아키텍트가 되기 위한 필수 덕목이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설계 패턴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면 개발 언어만 안다라고 하면 아주 그 견고한 아키텍처, 견고한 시스템, 좀 더 효율성 있는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현대적인 언어들은 이런 설계 패턴, 중요한 설계 패턴이 그 오픈소스로 다 제공이 돼요. 일단 오픈 소스로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준 자체가 개발 언어별로 대부분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언어별로 제공되는 개발 라이브러리,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개발 라이브러리나 개발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대부분의 설계 패턴이 그 안에 녹여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설계 패턴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직접 자기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에요. 즉, 어플리케이션, 응용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자들인 거죠. 예. 뭐, 좋게 말하면 똑똑한 개발자들, 그리고 훌륭한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을 도와주는 개발자들이죠. 예. 옛날에 많은 개발자들의 꿈이 이론 쪽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기술은 쉬워지고, 기술은 다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렵고, 지난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나 또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어디선가는 개발자를 위한, 이런 설계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러리나 재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예,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저처럼 할 일 없어도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나이든 개발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부분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혹시나 주니어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의 기술과 경험이 쌓이고 지금이라도 항상 블로깅하고 커뮤니티 참여하고 기회가 되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도 공유해보고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꼰대라서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뭔가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고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의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결을 해서 개발 단계에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제 고프의 디자인 패턴은 이제 이런 설계 패턴, 클래식한 설계 패턴이죠. 그래서 설계 패턴은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 클래식 패턴과 트렌디한 패턴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트렌디한 패턴은 클래식한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확장돼서 개발되긴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패턴이라고 하면 한 22개 정도의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어요. 이 책에 보시면 오래된 책입니다. 수십 년 된 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고급 개발자로 가기 위한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고프의 디자인 패턴 책을 보는 건데 이 22개 패턴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잘 다루는 언어를 통해서 이 디자인 패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급 개발자야. 예.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어, 뭐 JDK나, ASP.NET 코어 프레임워크나 .NET 프레임워크나, 뭐 저기 네스트 프레임워크나,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뭐 저기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것도 다, 넥스트나,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리액트나, 이런 거. 예. 이 정도 되셔야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음, 혹시나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론으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합니다. 예. 자,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에 대해서 그냥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 예, 제공, 별표, 객체 지향 설계 원칙 기반으로 해서 각종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방법 시에 대한 검증된 설계 방법론 제공. 요거 중요합니다. 이미 검증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검증된 설계 방법입니다. 특히 객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야 쪽에서는 요즘 대부분 현대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다 객체 지향 기반으로 개발을 하죠. 예,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도 그렇고요. 그쵸? 예, 인터프리팅 언어긴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예, 자바와 C샵과 동일한. 그래서 대부분 현대적인 건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이슈가 있어. 이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된 것만 활용해도 대부분 다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설계 패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검증된 설계 방법론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왜 설계 패턴을 왜 써요? 예, 요겁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 잘났다고 어려운 패턴 써서 어렵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특히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팀 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적인 프로토콜 제시. 예.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특히 이 설계 패턴이 중요해요.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대부분 차세대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이름만 달리면 어려워요. 예, 힘들고 대부분 또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차세대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100명이고요. 예, 테크니컬 아키텍트가 5명 정도 됐고 데이터 아키텍트가 3명 정도 됐던 아주 500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250억이 정부에서 지원받고 서울대병원에서 250억 투자해서 5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어쨌거나 100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일반 개발자들, 응용 개발자들. 그래서 이 응용 개발자들이 제각각 어떤 그 규칙, 룰, 패턴 이런 거 없이 개발을 하면 중구난방 난리가 날 거잖아요. 바로 산으로 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키텍트나 좀 이제 이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줘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역할별로 설계를 하고 설계된 뭐 그 기능별로 개발자들을 이렇게 분담을 하고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발하는 패턴들을 다 한번 이렇게 POC로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만 개발하세요라고 아예 다 입을 먹여줘요, 입에다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설계 패턴이나 아키텍처가 없는 경우는 의사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10명, 20명만 넘어가도 그래요. 비단 100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아키텍처와 패턴이 딱 잡혀 있으면, 이제 개발자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개발자가 100명,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아키텍처나 패턴만 딱 정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그 부품을 넣다 뺐다 하듯이 개발자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개발자의 실질적인 실무 개발자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계 패턴이 중요한 쪽은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시스템 개발할 때 좀 많이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그 아키텍처나 프레임워크를 이 TA 아키텍트 팀이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는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납품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즘은 대부분 다 오픈 소스로 있고 또 대부분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안정적인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구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뭐 요즘은 외부의 프레임워크를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오는 경우는 드물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기반에 좀 더 확장을 하는 구조 정도로 쓰는 거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패키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클래식 디자인 패턴 22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책 사시면 되고요. 요즘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턴 책은 늘렸어요. 그리고 언어별로 요즘은 디자인 패턴 책이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언어별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책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Node.js 디자인 패턴 바이블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기반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요 책 꼭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지 좀 고급 개발자로 가실 수가 있고요. 뭐 쉽게 좀 나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 되게 얇죠? 엄청 얇아요. 그래서 설계 패턴에 대한 고프의 디자인 패턴은 너무 이제 올드한 것 같고,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보통 보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이런 이제 언어별로 아주 얇은 책들도 있어요. 아니. 본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요게 고프의 디자인 패턴입니다. 예. 대부분 개발자라고 하면 집에 한두 권 정도는 있어요. 예. 그래서 너 고프의 디자인 패턴 책 있니? 그러면 없다 그러고 개발자 아닌 겁니다. 그건. 자, 그렇고요. 자, 디자인 패턴이 왜 필요하느냐? 예, 이게 중요하죠. 시스템의 복잡성이 이제 규모가 큰 시스템이나 다양한 기능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많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복잡성이 커져요. 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구현해야 되는 소스 기능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이면 필요 없어요. 그냥 MVC 패턴 딱 정해져 있는 표준 패턴만 가지고도 그냥 빠르게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게 짱이에요. 그런데 ERP 시스템이나 이제 뭐 국가 프로젝트, 엄청 큰 프로젝트, 그리고 관리해야 될 업무가 엄청 많거나 ERP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겠죠. 모든 업무를 하나의 파일에다가 물리적인 개발 소스 파일 하나에다 다 먹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쪼개서 개발을 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복잡성이 큰 대규모 시스템 개발 시는 코드를 구조화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요겁니다. 코드의 구조화와 관리. 복잡성이 큰 경우 복잡성이 큰 경우는요, 코드를 구조한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설계 패턴 사용 시 시스템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어요. 예, 딱 그 정해진 형식을 딱 강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팀 기반, 특히 팀 기반의 일관된 코드 작성 방법, 뭐 코딩 컨벤션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개발팀이 꾸려지면 코딩 컨벤션이라는 걸 만들죠. 코딩 규칙. 우리 팀에서는 코딩을 할 때 이런 규칙대로 코딩하자.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할 때는 발을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렉과 컨스트를 구분해서 씁시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렇죠. 세미콜론 붙일까요, 말까요? 물론 이제 포매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다 코딩 컨벤션을 구현을 해주지만 이런 개발팀 내의 코드 작성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건 이제 아주 로우 레벨의 코딩 규칙인 거고요. 개발을 할 때 UI 부분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패턴 기반으로 설계를 딱 잡아주면, 기본적인 설계를 패턴을 잡아주면 그 패턴대로 개발자는 이제 습관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예,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키텍처나 구조가 잘 잡혀 있으면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어디에다 데이터를 던져야 돼? 어떤 형태로 던져야 돼? 뭐 어떻게 소통을, 인터페이스를 해야 돼? 이런 고민보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주요 목적은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비즈니스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보통 그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덕목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시스템 개발을 할 때, 시스템의 구조나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나, 처리하는 방법, 패턴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조직의 규모 같은 경우는 개발팀장이나 PL 정도의 규모에서, 설계 구조, 패턴, 이건 딱 정리를 해놓고, 한 바퀴 돌려놓고 나서, 이렇게 개발합시다, 저렇게 개발합시다, 이렇게 코드 작성이나, 통신하는 규칙, 뭐 이런 것도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팀 내 공통 언어를 기반으로 재사용 가능한 코드 기반 재사용 가능한 코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 이게 좋아져요. 개발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서비스 품질이 좋아집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팀 내 공통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는 한마디로 모놀리스식 개발 방식을 말해요. 예. 대부분 이제 아직도 대부분의 시스템이 아무리 MSA 서버리스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MSA는 상당히 어려워요. MSA에 대한 경험치 있는 분들도 없고요. 그리고 MSA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MSA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MSA가 꼭 필요한 분야의 업무나 그런 프로세스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모노리스식을 7, 80% 하고 20% 정도 꼭 MSA나 서브리스 기술이 필요한 쪽 그 정도, 예, 그 정도의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 MSA로 간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요즘도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다 모놀리스식으로 개발해요. 모놀리스식으로 개발한다는 건 팀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의 동일한 개발 언어, 동일한 개발 툴, 동일한 아키텍처, 그리고 동일한 프로젝트 소스, 예, 요것을, 그리고 동일한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동일 프로젝트 공간에 소스들이 있다 보니까 소스는 분리됐다 하더라도 서로 참조 관계에 의해서 끈끈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하는 경우 이렇게 끈끈한 방식으로 결합도가 높은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합도가 끈끈하게 높았을 때 이걸 떼어내고 다른 걸 찡겨 넣으려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패턴을 개발하는 게 이제 트렌드고요. 자, 여튼 추상화 수준이 부족한 언어, 기술 기반 시스템 설계 개발 시 해결 수단으로 많이 쓴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부분 이제 객체 지향 언어나, C샵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자인 패턴이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예. 아키텍처 자체가. 그런데 그냥 인터프리팅 언어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예로 들면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를 추상화나 객체 지향 기술을 안 쓰고 그냥 개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코드 간의 결합도가 세져가지고 이게 이제 의존성이 서로 간에 강해서 참조라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결합도가 강해지고 의존성이 강해져가지고 뭔가 확장 가능하거나 뭔가 바꿔치기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유지보수 한다거나 테스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어, 그, 테스트, 그리고 유지보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코드의 결합도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해요. 낮추는 게. 너무 끈끈하게 연결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팅 언어들 중에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자바든 C샵이든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객체지향 언어나 특히 객체지향의 핵심 개념인 추상화 개념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확장 가능하고, 어, 좋은 구조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성, 확장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요. 자, 개발 과정에 효율성을 제공을 하고요. 코드의 유지보수 확장성을 제공해준다. 요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 적용되는 주요 이유고, 여러분들한테 없는 디자인 패턴을 구현해서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개발 프로그램,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다 이미 소스상에 디자인 패턴이 녹여져서 알게 모르게 다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 쓰고는 계시는데, 쓰고 있는 그 소스들이 어떤 패턴들이 적용돼서 쓰고 있었는지는 알고 가시면 좀 더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시는데 훨씬 용이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디자인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지, 개념을 알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를 막 새로운 걸 만들고 뭐 그럴 일은 크게 없겠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게 힘이다. 예. 코드의 재사용성과 코드의 품질을 높여준다. 뭐 뻔한 얘기이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디자인 패턴은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의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컨텍스트, 예, 내용이란 뜻이죠, 보통은. 예, 컨텍스트, 내용이란 뜻이고요. 한마디로 어떤 문제, 예. 자, 내가 뭔가를 아무리 내가 각종 설계 패턴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구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항상 개발을 하다 보면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가 컨텍스트예요. 예, 내용. 잠시만요. 카톡을 좀 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제 상황을 잘 기술을 하고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패턴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를 도출하는 게 컨텍스트고요. 실제 상황 시나리오를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고요. 실제 발생하는 문제. 패턴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될 주요 설계 이슈들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컨텍스트와 문제의 차이는 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어라는 거가 컨텍스트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연출이 됐는지에 대한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프로세스,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도출된 실제 문제, 예, 그 문제를 어떤 패턴을 이용하면 할 수 있겠다. 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요거. 그래서 문제와 컨텍스트 이걸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